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국내 과학기술계 원로들이 탈원전 에너지 정책의 재검토를 주장했습니다. 이 원로들은 기후변화 위기의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 원자력이라며 대통령에게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토종 인공지능 한돌이 일국 2점 젖바둑에서 이세돌 구단에게 무너지면서 국내 인공지능 기술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미국의 인공지능 기술 수준을 100으로 봤을 때 한국은 81% 정도로 주요 경쟁국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번에 여러 회씩 심을 수 있는 새로운 모바일 이식기가 개발됐습니다. 비용과 수술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환자의 부담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0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도 추위가 계속되며 한낮에도 서울은 2도선에 머무는 등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낮 동안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2도, 대전 4도, 대구와 광주 7도, 부산 10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5도로 오늘보다 더 춥겠고 일요일에는 기온이 영상권으로 올라서며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한때 중서부 지방에, 일요일 밤에는 경기 북부와 영서북부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과학기술계 원로들이 탈원전 에너지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우식 전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과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회장 등 과기계 원로 13명은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가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현 정부의 탈원전 중심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글로벌 기후변화 위기 해소 차원에서 선진국들도 원자력을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다시 채택해 나가고 있고 개발도상국도 원전 건설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탈원전 중심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미래 지향적으로 수정될 수 있도록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기상 이변에 시달리고 있는 호주에서 전국 평균 기온이 이틀 연속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호주 기상청은 현지 시간 19일 전국 평균 기온이 섭씨 41.9도에 달해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날 평균 기온 40.9도를 찍으며 역대 최고를 기록한 지 하루 만에 신기록을 경신한 것으로 이전까지 최고 기온은 지난 2013년 1월 7일 40.3도였습니다. 동부 뉴사우스 웨일스주 일부 지역에선 기온이 45도를 넘어설 것으로 예보되는 등 이번 주까지 폭염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사우스 웨일스주는 계속 확산하는 산불이 심해지면서 일주일간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인도에서 공기와 수질 오염 등 환경 오염으로 인해 연간 230만 명이 기대 수명보다 일찍 사망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환경 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은 인도에 이어 중국이 180만 명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10만 명당 사망자 수 부분에서 202명으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환경 오염 관련 조기 사망자 가운데 40%는 대기 오염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AFP 통신과 영국 일간 가디언 등은 세계보건오염연맹의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보고서는 2017년 통계를 토대로 환경오염의 건강상 악영향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가 세계적으로 연간 83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연간 흡연과 관련해 사망하는 800만 명보다 많은 수치라고 AFP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국내 인공지능 한돌과의 은퇴대국 두 번째 경기에서 122수 만에 불개패했습니다. 이 한돌의 핸디캡을 주는 1국에서 승리했지만 동등한 조건에서 치러진 2국에선 완패했습니다. 김재영 기자입니다. 1국 승리로 핸디캡 없는 맞바둑 형식으로 2국에 나선 이세돌 구단은 초반부터 흔들렸습니다. 돌가리기로 흑돌을 잡은 이세돌 구단은 대국 초반 실리작전으로 한돌의 계산력에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중반 초입 자상귀 접전에서 실수가 나오며 형세는 이세돌 구단에게 불리해졌습니다. 이세돌 구단의 실수를 놓치지 않은 한돌은 불과 40여 수를 넘기며 판세를 압도했습니다. 한돌의 승률 그래프는 90% 가까이 자신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이세돌 구단은 특유의 흔들기로 반전을 노렸지만 한돌의 수비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결국 비교적 이른 시기인 122수 만에 이세돌 구단은 돌을 던지며 패배를 선언했습니다. 이세돌 다운바둑을 두고 싶었는데 초반에 좀 아마 그 변으로 미는 순간부터는 좀 그렇게 뭔가 판을 짜내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너무 쉬운 데서 그냥 어이없는 실수가 나와서. 이로써 한돌은 국내 최정상급 프로기사와의 맞바둑 대결에서 6전 전승을 이어갔습니다. 알파고 이후 빠른 속도로 인간의 바둑을 점령한 인공지능의 위력이 다시 한번 느껴진 순간입니다. 특별히 기분이 어떻게 아까 전보다 좀 좋은 수가 났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 좀 1승 1패로 맞선 가운데 이세돌 구단은 오는 21일 고향인 전남 신안에서 마지막 고별전을 치릅니다. 1국과 같은 젖바둑 형식으로 이세돌 구단이 흙을 잡고 2점을 먼저 깔고 시작합니다. 이기는 바둑보다는 좀 더 진짜 마지막이니만큼 이세돌답게 바둑을 두도록 그것이 더 맞지 않을까. 유년 시절 바둑을 처음 배운 고향으로 돌아가 치열했던 승부사 인생을 마무리한다는 점에서 이세돌 구단의 마지막 3국은 특별함을 더합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토종 바둑 인공지능 한돌이 이국에서 이세돌 구단에게 서력했지만 1국 2점 젖바둑에서는 실수를 연발하며 패배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국내 인공지능 기술이 선진국에 뒤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한국의 AI 경쟁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성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미국의 인공지능 기술 수준을 100으로 봤을 때 한국은 81%입니다. 유럽은 90, 중국은 88, 일본은 86으로 주요 경쟁국 대비 한국의 기술 수준이 가장 낮습니다. 지난해 기준 미국과 한국의 기술 수준 격차는 2년으로 나타났으며 일본 1.8년, 중국 1.5년, 유럽 1.4년입니다. 2017년엔 미국과의 격차가 한국은 1.8년, 일본 1.4년, 중국 1.4년, 유럽 1년이었는데 더 벌어졌습니다. 미국 중심의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 상대적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지만 중국은 대규모 투자와 미중 간 연계가 활성화돼 기술 격차가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술 격차 심화 원인으로는 인공지능 분야 기초과학 역량 부족과 연구개발 투자 부족, 고급 인재 부족 등이 꼽혔습니다. 데이터와 컴퓨팅 등 기초 인프라가 취약하며 특히 인력 부족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빅데이터와 사물 인터넷 등 인프라와 지능형 반도체 분야는 추격 가능성이 크지만 해외 주도 기술인 시각기술과 청각기술, 기초과학기술 분야는 기술 격차가 유지될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반도체 분야의 그런 강점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세계 1위의 그 메모리 기술력을 접목을 한 차별화된 전략으로 우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분야 전체의 AI 생태계를 우리가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면은 우리 AI 분야의 국가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3년 전 알파고보다 강한 것으로 평가받는 한돌의 기술력은 다시 2점 젖바둑으로 진행되는 3국에서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인류 역사상 첫 블랙홀 관측이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선정 올해 최고의 혁신 성과로 꼽혔습니다. 지난 4월 공개된 블랙홀 관측 성과는 한국천문연구원을 비롯해 200명의 과학자로 구성된 프로젝트 팀이 지구에서 5,500만 광년 떨어진 거대 은하 M87의 중심부를 촬영한 겁니다. 이어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뉴 호라이즌 우주선이 올해 초 촬영한 눈사람 모양의 천체 아로코스와 이스라엘 연구진이 보관한 고대 인류 데니 소바인의 얼굴 등도 올해 혁신 성과로 선정됐습니다. 물 위의 무인 선박 기술이 도로 위의 자율주행차 못지않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해경특공대와 합동으로 불법 어선 단속까지 할 정도인데요. 경상남도와 창원시 등이 무인 선박 기술 발전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가상의 중국 불법 어선이 나타나자 자율주행 무인 선박이 출동합니다. 불법 어선이 충돌하려 하자 알아서 회피하고 달아나는 배를 쫓아 선회하며 도주로를 차단합니다. 이윽고 해경특공대가 출동해 불법 어선을 제압합니다. 무인 선박에는 물대포나 기관포 등을 달 수도 있습니다. 해경의 인명피해 가능성을 최대한 낮춰 불법 어선을 검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물대포라든가
다양한 임무 장비를 탑재를 해서 훨씬 더 고도의 불법 선박을 단속하는 그런 기능으로 확대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런 무인 선박 개발을 위해 정부는 경상남도를 무인 선박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했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무인 선박의 개념이나 시설 기준, 인증 기준 등 관련 제도가 미비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상남도와 창원시 그리고 한국상국 등 관련 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특구 사업을 앞두고 업무 협약을 체결해 무인 선박 관련 기술과 제도를 체계화하고 무인 선박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실제 적용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고 또 우리 기업들이 세계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창원시의 경우 스마트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어 무인 선박 특구와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ICT를 융합하는 것이 이제 스마트 산단, 스마트 공장으로 가는 첫걸음인데요. 역시 이제 조선에 있었어도 선박에 있었어도 ICT를 융합하는 것이 무인 선박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세계 무인 선박 시장은 해마다 7% 성장해 오는 2030년 16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오는 24일 중국 청두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에 앞서 3국 무역장관회의가 열립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리청강 중국 상무부 부장조리는 기자회견에서 한중일 3국이 오는 22일 베이징에서 경제무역장관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회의는 동아시아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과 자유무역협정 협상의 가속화 방안을 협의하는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한국에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중국에선 중산 상무부장, 일본에선 가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상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중국을 포함한 3국 장관 사이 회동이지만 한일 양국 주무장관은 일본이 지난 7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한 이후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반발해 국내에서 확산한 일본 여행 불매 움직임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여파로 일본 지역 공항이 폐쇄되고 관광지 매출이 급감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괜찮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도쿄에서 황보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온천 관광지로 유명한 일본 규슈 오이타현 국제선 공항 터미널. 예전 같으면 관광객들로 붐빌 토요일 정오가 다 됐지만 불 꺼진 실내는 텅 비었습니다. 지난 5월 우리 돈 130억 원을 들여 터미널을 새로 꾸몄는데 한국으로 가는 유일한 전기 노선이 끊기면서 지난달 국제선 터미널도 문을 닫았습니다. 하늘길이 끊어지고 한국인 관광객의 씨가 마르자 벳부나 유후인 등 부근 관광지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어 종업원을 늘리고 시설까지 확장해온 온천 숙박업소들은 말 그대로 죽을 맛입니다. 全体の約8割から9割ぐらいが韓国のお客様1割ぐらいに減ってしまってですね。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반발에서 시작된 국내의 일본 불매, 즉 노재팬 움직임이 전혀 꺾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일본을 방문한 한국 관광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5.1%가 급감한 20만 5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0월 감소폭 65.5%와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경제 보복이 시작된 지난 7월 7.6% 감소한 이후 감소폭은 계속 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러나 걱정할 일은 아니라는 반응입니다. 한국이大幅に減少しているもののその他の地域はこれ好調であります。 다른 나라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괜찮다면서도 스가 관방장관은 양국의 미래를 위해 한일 국민 교류는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한국 관광객이 크게 줄고 있어 올림픽을 계기로 한 내년 외국인 관광객 4천만 명 유치라는 일본 정부의 목표는 달성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탈모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많으시죠? 이 한 번에 여러 올씩 심을 수 있는 새로운 모발 이식기가 개발돼서 수술로 인한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모발 이식은 뒷머리에서 채취한 모낭을 기계로 탈모 부위에 심는 수술법입니다. 이 방법은 속도가 빠르고 모낭 손상이 적으면서도 모발 생착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모낭 하나하나를 이식기에 장착해 두피에 삽입하는 과정을 되풀이해야만 합니다. 남성 탈모의 경우 2~3천 개의 모낭 삽입이 필요하다 보니 수술 시간이 2시간 내지 3시간 걸려 의사와 시술자 모두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이런 어려움을 덜기 위해 한 번에 10개의 모발을 연속으로 심을 수 있는 모발 이식기를 개발했습니다. 10개의 바늘 모듈을 하나의 카트리지에 수용을 해서 연속적으로 10개가 동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모낭을 이식할 때마다 리볼버 권총처럼 카트리지가 자동으로 회전하며 모낭을 이식하는 방법입니다. 모터 같은 별도 전기장치 없이도 바늘을 공급해 시술과 장비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이 기술은 기존 모발 이식기와 똑같은 방법으로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어 환자와 의사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술은 경북대병원 모발 이식센터에서 임상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국내 기업에 이전돼 의료기기 제조 인증과 미국 FDA 등록을 마쳐 상용화에 들어갔습니다. 식모 시간을 1시간 정도 줄일 수 있어 환자들의 고통도 그만큼 감소하고 모낭이 체외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므로 생착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발형 식모기는 지난 5월 대한모발 이식학회에 첫 선을 보인 뒤 지난 11월 태국에서 열린 국제 모발 이식학회를 통해 해외에도 소개됐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안면인식 기술이 백인보다 유색인종을 대상으로 오류를 할 확률이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표준기술연구소는 안면인식 알고리즘 수십 개를 분석한 결과 아시아인과 흑인 등 유색인종을 대상으로 신원을 잘못 파악할 확률이 백인보다 100배 높다는 내용이 담긴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특히 일부 알고리즘의 경우 흑인 여성을 남성이라고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35%에 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특정 인물을 다른 사람으로 인지하는 오류가 발생하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이미 공항과 국경, 은행 등에서 안면 인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지난 한 해 동안 어떤 수술을 얼마나 받았는지 등을 알아보는 통계 자료가 나왔습니다. 가장 많았던 수술은 무엇일까요? 김정혜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수술 건수가 가장 많았던 건 백내장입니다. 10만 명당 1,127건으로 뒤를 잇는 제왕절개, 치핵, 척추 수술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살펴보니 이미 5년 전부터 1위였습니다. 그때부터 해마다 6%씩 늘었는데 고령화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50대만 돼도 한 10에서 20%, 60대만 돼도 거의 한 5, 60%. 치료 방법은 백내장 수술이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네. 또 하나가 유일하게 우리가 완치시킬 수 있는 병 중에 하나고 백내장은 고령화 그런 거에 따라서 늘 수밖에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면역력이 약한 9살 이하는 편도 절제술이 많았습니다. 20, 30대는 제왕절개, 40대는 치핵, 5, 60대 이상은 백내장 수술을 많이 받았습니다. 점점 많아지는 수술은 유방 부분 절제술이었습니다. 연평균 증가율이 14.6%나 됩니다. 검진을 통한 조기 암 발견이 늘면서 전체보다 부분 절제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건 심장 수술로 3,214만 원이었고 입원을 오래 하는 수술은 무릎 관절 치환술로 평균 21일이 넘었습니다. 33개 주요 수술 건수나 환자도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자 4명 가운데 1명은 사는 곳 근처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번 통계 자료는 국내에서 시행되는 33개 주요 수술이 대상으로 OECD가 수집하는 15개 수술과 의료비 부담이 크거나 수술 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18개 수술을 포함합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다채로운 과학 문화로 과학과 좀 더 가까워지는 시간. 매주 금요일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에서는 다양한 영화나 서적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공지능에 관련한 영화 한 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과학이 점점 발전하면서 얻게 될 이로운 점보단 갈등에 초점을 맞춘 영화인데요. 과연 어떤 영화일까요? 오후에 확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